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힘찬 붓터치를 직접 느껴보고 싶은 여러분, 그리고 폴 고겐과 같은 인생 역전을 꿈꿔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르세 미술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작가들의 인생을 상상했던 미슐랭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프랑스 대혁명을 상상할 수 있는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파리 몽주 약국에서 사온 미백 화장품을 바르고 얼굴이 뽀얘져서 나오신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정말 화장품 효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몽주 약국의 그 미백 화장품입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사가시는데 저도 그냥 옆에 많이 사시길래 저도 한번 따라 집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네요. 다음에 저도 10년 많이 정도 젊어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한도사님도 굉장히 오늘 얼굴이 젊어졌습니다. 않으세요. 맥주로 혈관속을 세척하고 갔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도사님의 옥토버 페스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네. 들을 네. 예정이고요. 네. 오늘 할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브르 박물관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박물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끝이 없고 오늘 오르세 미술관이랑 몇 개 딱 집어서 정말 중요한 네. 미술관 박물관만 찍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게스트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예를 들면은 네. 그 오사카 먹방을 다녀오신 권주성 셰프님 같은 분 계시잖아요. 네, 심야식당 사장님이시죠. 네. 네, 그분은 일일 굽기를 하시죠. 한 번의 식사에 3끼를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시는 그런 분을 모시고 오사카 단풍 먹방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프랑스를 하느라고 저희가 앞으로는 좀 도시 위주로 네, 3번, 그렇죠. 4번 네. 정도로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파리에서 그 루브르 박물관 다음으로 꼭 가는 곳이 오르세겠죠, 아무래도. 이제 파리에는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어서 유럽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뭐 루브르 가면은 이 루브르의 작품을 하나에 뭐 2초씩만 봐도 뭐 몇 달 걸린다. 그다음에 뭐 파리 시내에 있는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을 하루에 3개씩 돌아본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 1-2달이 걸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파리 시내에는 굉장히 미술관과 박물관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곳이 이제 미술관 박물관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루브르, 그다음에 오르세이, 폼피두 이 3개는 이제 특히 시대가 딱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3개가 대표적인 미술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왕궁으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파리 그 교외에 베르사유 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화가들별로 미술관이 있죠. 뭐 들라크루아, 뭐 모네, 그다음에 로댕, 피카소, 그다음에 예. 이제 테마별로도 또 있죠. 뭐 그렇죠. 장신구, 인류학 그런 영화, 것들이 있는데 뭐, 예. 영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그 메이저 큰 3개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루브르를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박물관인 오르세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르세들 많이들 가실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루브르와 오르세와 퐁피두는 시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세는 1848년부터의 작품을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부터 야수파까지만 소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1848년 이전 거는 루브르에 있고요. 현대미술은 퐁피두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저처럼 네. 그 미술 교육을 잘 못 받은 분을 위해서 고전주의에서 야수파까지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좀 뭐가 있나요? 그거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요. 아, 그래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 고호, 고갱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되고 흔히 우리에게는 황금 시대라고 하는 벨 에포크 시대의 작품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친숙한 화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예, 그 오르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루블과 오르세 양다리를 걸치신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1848년이나 시기 때문에 그래서 앵그르 같은 사람은 양쪽의 작품이 남아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르세가 그 좀 철도역이었잖아요. 네, 기차역이었죠. 그래서 가면 참 들어갔을 때 좀 인상적인 느낌이 빛이 착 들어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제 오르세 지금의 오르세 미술관이 원래는 기차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역이 어디로 가는 기차역이었냐면은 파리에서 오를레앙이라는 도시로 가는 기차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철도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하지 않잖아요. 그쵸.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출발하고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듯이 파리에서도 그 기차역이 그 가는 도시에 따라서 달라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또 파리 여행할 때, 파리나 프랑스 여행할 때 그거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엉뚱한 역으로 가는 경우가 동역 있거든요. 가야 되는데 막 북역 가 있고. 그렇죠. 동역, 예. 북역, 그다음에 남역이라 그러니까 리옹역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기차표에 항상 그 표시가 돼 있죠. 그게 어느 자세히 역에서 보셔야 출발한다고. 돼요. 네. 항상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를레앙
으로 가던 기차인데 이 오를레앙이라는 도시가 뭐냐면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잔다르크의 그 100년 전쟁에서 그 잔다르크가 풍전 등화에 빠진 프랑스군을 영국군으로부터 그 구원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운명을 바꾼 그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 가면 뉴 올리언즈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를레앙을 영어로 읽으면은 올리언스예요. 되게 닮았나 봐요. 두 곳이. 아니, 그러니까 네. 앞에다가 이제 여기는 올드 오를레앙이고 그래서 그 식민지에다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개설하고 거기가 새로운 오를레앙이라 해서 누보 그러니까 불어로는 누보 오를레앙이죠. 보통 이제- 뉴올리언스가 원래 프랑스 지배령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 붙었죠. 네. 그래도 뭔가 닮은 건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새로운 올리언스다 하지 아니, 않았을까. 뉴욕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욕. 뭔가 닮은 건수가 항상 있다고 읽었거든요. 저는. 뭐 네. 자연 풍경이 비슷하다든지 네, 뭐 네.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그건 안 어쨌든 중요하고. 그래서 그 예. 오를레앙으로 가던 기차가 출발하던 역이었는데 이제 이제 역이 만들어진 게 이제 그 프랑스 파리가 1900년도 초에 이제 세계 최초로 만국 박람회를 하잖아요. 엑스포. 그때 이제 옆에 그 그랑빨레, 뿌띠빨레라고 하는 그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그 궁전들을 지어서 이제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때 뭔가를 많이 만들었죠. 그때 이제 철도를 만들고 박람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기차가 이제 안 다니니까 그럼 이 기차역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미술관으로 만든 게 지금의 올세인데 우리 한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기가 딱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1848년. 예, 그렇죠. 1848년 이전까지는 루브르, 그다음에 1848년부터 1914년인가요? 네, 14년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근대는 오르세이, 그다음에 현대 14년 이후에 퐁피두. 현대는 퐁피두라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쉽게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특히 우리 미슐령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시기적으로 크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그때 근대가 보면은 이제 미술사조에서 보면은 이제 인상파가 많이 나오던 때거든요.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인상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확실히 그 오르세이는 가보면은 인상파 그림이 좋은 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서에 인상파가 제일 뭔가 와닿잖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교육받을 때 인상파에 대해서 많이 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림 봐도 또 직관적으로 그냥 참 아름답다 이런 느낌도 오고. 인상파요? 네. 왜? 야수파 이런 거보다.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게요. 네.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을 보면 사실은 감동이 잘 맞습니다. 안 옵니다. 왜 우린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번이라도 봤던 그림을 봐야 이게 그때 그거구나 하면서 친밀감이 증가하면서 바로 그림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게 바로 오르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로 이제 인상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제 아는 그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그 모네라는 화가가 이제 그 무명 화가 그 작품전 출품전에서 해돋이 인상이라는 이제 그림을 출품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목을 해뜨는 인상이라고 붙여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그 작품이 엄청나게 혹평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네 인상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가들은 그림을 항상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때는 사진기 없었으니까 네.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폰카로 사진을 찍어도 아침이랑 해 뜰 때랑 이렇게 빛에 따라서 사진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화가들이 이제 그전에는 항상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화구들이 또 발달을 합니다. 야외에서 들고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도 발달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젤 그다음에 네.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햇빛이 너무 눈이 부시면은 그렇죠. 그림이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풍경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전에는 사실대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인상파부터는 그림을 인상적으로. 그렇죠. 인상적으로 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강렬한 인상을 그대로 이제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주 혹평을 받았습니다. 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냐고 형편없이. 항상 새로운 시도는 예술계에서 혹평부터 그렇죠. 받고 시작하죠. 네. 이제 인상파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인상파 그림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이발소 그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은
한국의 무명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흔히 말하는 간판을 그리시는 분들이 그린 이게 좀 이상한 그 약간 푸른색 이런 그 풍경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유홍준 교수님이 이제 책에 보면은 그게 전형적인 한국적 인상파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그림이라는 게 빛이 이제 있고 빛이 이제 반사를 돼서 보는 게 우리가 그리고 그 그림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한도사님이 앞에 그 렘브란트 그림 구별하는 법, 그거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막 어두침침한데 호랑인 거는 렘브란트다. 컴컴한데 황금색이 보인다. 그런 렘브란트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 것들이 다 인상파인데 그래서 초기의 인상파들은 보면은 이제 네덜란드의 그 풍경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다에 거친 바다에 보면은 이제 그 범선이 막 그 비틀거리는 지금도 그 우리나라에도 뭐 보면은 영국식 펍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그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초기 인상파,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네부터 이제 되다가 나중에는 화가들이 이제 후기 인상파로 넘어가면 점묘파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그림을 점을 찍어서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쉐라, 그랑자드 섬의 일렬의 오. 그러니까 정말 눈이 너무 그 햇빛이 강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눈이 그렇죠. 그 그림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상파라고 이제 그래서 그 강렬한 인상을 준다 해서 영어로 임프레셔니즘 인상파라고 말하는 그리고 것 거기 같습니다. 인상파의 특징을 보면은 빛을 우리가 아까 빛이 삼원색이 그렇죠, 네. 뭐예요?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죠. RGB죠. RGB. 예. 세 가지 색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흰색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일반 물감을 그 세 가지 삼원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빛은 하얗게 돼요. 그래서 인상파는 보면은 바라본 사물들을 그 빛을 분해를 해가지고 그려요. 그래서 아까 점묘파 얘기했는데 점을 하나만 찍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필요한 색깔의 점들을 애들이 다양하게 많이 찍어요. 자세히 보면은 붓터치가 하나가 아니고 빨래대에서 물감을 비벼가지고 완전히 반죽해서 그냥 단색으로 칠한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색을 분해해가지고 거기다 계속 찍어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 그림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정말 각도를 바꿔가면서 눈으로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바로 햇빛에 분광됐다는 느낌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익숙한 아는 그림이야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가서 눈을 가까이 대고 각도를 바꾸면서 열심히 보세요. 네,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 촉감에 민감한 민족이라서 가면 꼭 만져요. 저도 만져봐야지 사실은 이 그림이 가슴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까봐 앞에다 줄들을 다 쳐놨지만 그렇죠. 어쨌든 만지지 말고. 줄 안에 들어가면 삐 울립니다. 울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저는 이것도 느꼈는데요. 네. 제가 고갱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릴 네. 때 중학교 때인가 서머셋 봄의 달과 육펜스 네. 그거를 읽고 야 어떻게 찌질하던 은행맨이 이렇게 막 대단한 화가가 됐을까 싶어서 되게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왔나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르세에서 고갱 그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봤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원 시절에 그렸던 그림인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못 그렸어요. 색깔도 칙칙하고 막 별 특징이 없다가 타이티 가고 나서 우와 그냥 딱 보자마자 우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때부터 색깔이 완전히 변하죠. 색깔도 변하고 막 선도 변하고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거 전 좀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누구나에게 인생의 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슐랭님에게도 인생의 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나요? 여러 번 지금 여행 상상도 있게 인생의 전기가 아닙니까? 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는 이 사람들 보면서 유럽에서는 프랑스 쪽에서는 뭐 화가로 성공하려면 성이 고씨여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 고갱, 고호, 고야 뭐 고씨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잠시난 시간. 네.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뭔가 더 다른 통찰을 얻으셨나요? 아니 뭐 그렇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니까 많은 생각들을 했었고요. 저는 오르세 갔을 때 재미있었던 게 제 고등학교 때 미술사 수업을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냥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고등학교는 1년 동안 미술사 수업을 했어요. 우와, 그런 명문 그 고등학교를. 미술사를 누가 강의하셨냐 하면 바로 그 돌아가신 판화작가 오윤 선생님의 누님이신 역시 화가이신 오숙희 선생님이 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민중미술협의회를 건설하신 분이고 화단에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죠. 오윤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 그 오 선생님이 1년간 한 학기는 1학기는 서양미술사, 2학기는 동양미술사를 강의하셨어요. 와, 멋지다.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고 스케치북을 아예 학교를 안 갖고 가고 강의로만 듣는 거예요. 화보집 보면서. 그래서 그때 서양미술사에 대한 약간의 시각을 눈을 떴어요. 제가 알고 떠들은 얘기는 사실은 그때 들은 것이지.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많이 아시는.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국 박물관을 갔더니
한국관에 오윤 선생님 판화 작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우와. 제가 잠시 심쿵해가지고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대형 박물관, 런던 예, 바로 대형 대형 박물관이죠. 네. 거기에 오윤 선생님의 작품과 그분의 프로필이 딱 명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오윤 선생님이 이제 그 오숙희 선생님의 동생이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저도 당시에 굉장히 애도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여러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한도사님처럼 좋은 고등학교를 못 다닌 저 같은 사람들도 여행 상상을 열심히 들으면 네. 예, 그런 데 가서도 잘 감상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오르세에 보면은 이제 그 또 그 여러 그림 중에서 아주 그 오르세 가면 그 논란의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19금 그림. 네. 뭐죠? 그 꾸르베라는 화가가 그린 그 그림 제목은 세상의 근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네네. 기억납니다.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리고 여자가 다 벗고 누워서 예, 나중에 한번 네.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네. 작품이죠. 예, 네, 유명한 네. 작품. 근데 원래 그 꾸르베라는 작가가 보면은 굉장히 그 무겁고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작품 하나가만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 뭐 개인적으로 혹시 미슐랭님은 그 고갱이 그 오르세에서 제일 좋았다는 거죠? 좀 아니 고흐 네. 그림 다 좋았고 고도 좋고. 제가 근데 사실 뭐 되게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건 되게 많은데 네, 네. 이름이 딱 입에 안 붙네요. 아, 네. 아무튼 제가 좀 상상을 많이 해본 건 고갱이었어요. 네. 인생 역전에 저는 관심 되게 많거든요. 보통 미술관 투어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요? 처음 들어갈 때? 저는 제 나름대로 네. 순서가 있어요. 아, 네네. 저는 일단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자마자 기념품 가게부터 가요. 아. 항상 제 습관입니다. 어. 한 바퀴 굉장히 돌면서 특이하네요. 한 네. 바퀴 돌면서 이 미술관에서 유명한 건 뭐냐, 내가 볼 건 뭐냐. 그러네. 거기에 화보가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꿀팁입니다. 맞네요. 네. 꿀팁이네요. 한 바퀴 돌고 네. 나면 바로 눈에 들어요. 아, 저거 보면 되는구나. 가장 많은 작품이 가장 대표작이에요. 그렇죠. 특히 엽서나 엽서로 나오죠. 그렇죠. 북마크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뭐 쭉 본 다음에 지도 본 다음에 바로 가요. 네. 왜냐하면 미술관을 천천히 오래 보는 게 맞는데 네. 네.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은 사실 오래 봐봐야 2-3시간 있잖아요. 네. 2-3시간에 오르세 같은 거를 섭렵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죠. 오르세에 대한 모독이죠. 네. 그럴 땐 유명한 것만 보고서 유명한 작품이나 내가 보고 싶은 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기념품 가게를 가셔서 와, 화첩부터 이거 보세요. 정말 꿀팁이네요. 왜냐하면 기념품 가게 가면은 항상 그 미술관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엽서로 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엽서에 있는 것만 딱 골라서 보면 되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우리가 미술관 사진 잘 찍어도 잘 안 나와요. 안 왜냐하면 나오죠. 스트로크를 네. 터뜨릴 수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내추럴로 찍어야 되는데 그런 빛이 어두워서 깨끗하게 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찍지 마시고 또 그 경비원한테 혼나지 마시고 엽서를 찍으세요. 그림이 빛에 의해서 잘 안 나온다는 얘기하니까 빨리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자연광이 딱 들어오는 정말 채광이 너무나 좋은 들어가면 심쿵하는 미술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좀 자세히 상쾌한 설명을. 곳이죠. 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여행 상상 애청자 그 게시판에 보면은 애청자 닉네임 부엉이란 그 우리 애청자님께서 사연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5년 전에 그 지금 이제 우리 여행 상상 그 파리 편을 듣다 보니까 15년 전에 혼자 그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단독 여행을 갔다가 막 헤매면서 루브르를 막 찾으려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때는 네. 없으니까 루브르가 어디 있지 막 찾다가 어떻게 그냥 어느 박물관에 딱 들어갔대요. 그 박물관이 뭔지도 모르고 루브르 가는 길에 오랑주리가 루브르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딱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진 정보 없이 들어가자마자 딱. 예. 들어갔더니 모네의 수련을 쫙 본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거. 네. 그거 딱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연을 저희 그 여행상상 애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걸 보고 제가 기억이 나서 오늘 적어왔습니다. 네. 정말 감성이 촉촉하신 분이네요. 네, 그게 이제 우리 한도사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갑자기 감동해서. 네. 미슐랭님은 어떤 작품 보고 감동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여기 오랑주리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처음 들어갔을 때 딱 채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수련 연작 작품 8점이 정말 큰 사이즈로 감동적이죠, 거기. 근데 건물하고 채광하고 그림하고 딱 어우러지는 그 조화에서 오는 감동이 굉장히 있었어요. 원래 그림에다 자연광이나 채광을 세게 하지 않거든요. 그쵸. 예, 왜냐면 그림을 손상하니까. 근데 거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도 나름 그 제가 미술관을 이제 오래 다니면서 미술 전공을
하지도 한국에서도 않았고 미술관 엄청나게 다니세요. 많이 빨간 바지 입고. 네. 미술 교육을 받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미술관을 좋아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이제 하나의 그 미술 관람 노하우가 하나 생겼는데요. 저는 이제 가급적 처음에 먼저 텍스트를 안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술 교육을 따로 받지 않다 보니까 항상 처음에 가면은 그림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항상 옆에 뭐 설명이라든지 작가나 작품 이름을 보고 다시 그림을 보거든요. 아니면 보통 그것만 보고 그냥 가버려요. 아, 이게 누가 그랬구나.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거기에 좀 얽매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요즘은 가면 가급적 그 먼저 시선을 그림부터 보고 한참 보고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작가 이름을 보고 다시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도사님도 이 방식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네. 일단 설명을 보지 않고 그림부터 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는 게 옳다고 보고요. 네. 제 나름대로 또 하나의 팁은 전 좋은 그림이 있으면 그 보이는 편안한 소파를 찾아가지고 의자 예. 잡니다. 네. 왜 그래야죠. 자냐면 박물관을 우리가 들어갈 때 미술관을 들어갈 때는 네. 대부분 시내 투어를 하거나 여행하다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보통 그때쯤 피곤해요 다. 그동안 여독이 근데 쌓여서 에어컨이 피곤하죠. 팡팡 나오고. 네, 그렇죠. 시원하고 조용하고 잠자기 좋거든요. 그럴 때는 피곤한 상태 그림 봐봤자 느낌이 없어요. 차라리 거기서 기대서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낮잠을 잠깐 깜빡잠을 자고 그럼 상쾌하잖아요. 일어났을 때. 졸린 눈을 떴을 때 눈앞에 그 그림이 딱 떠오르면 가슴이 갑자기 짜릿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피곤이 네. 풀렸거든요. 이미 네. 몸이요. 그런 식으로 그림 보면 미술관도 나에게 되게 편안한 공간도 되고 휴식이 되겠죠. 이제 최근에 제가 한번 스탕다일 신드롬을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유럽을 워낙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작품이나 그림 같은 거 보고 감동이 좀 잘 안 와요 이제는 사실은. 그 손님들 신경 쓰는 모드에서는 감성이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성만 작동을 하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노동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 감성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네. 아주 가끔 그래도 이게 짧은 순간에 와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벨기에에 보면 브뤼셀 말고 브리헤라고 하는 네. 브리헤라고 있죠. 예, 네. 운하도시가 있습니다. 열차로 한 40분 가죠. 그렇죠.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좀 자유시간을 갖고 이게 시내가 작아서 돌다 보니까 이제 작은 성당이 있어서 뭐 유럽은 뭐 널린 게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당에 딱 들어갔더니 오른편에 그 피에타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내린 못 박은 예수. 내린 못 내린 예수. 예. 예. 그게 유명한 게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뭐. 가장 바티칸에 유명하죠. 있는 게 거기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그 브리헤의 작은 성당에서 딱 들어갔더니 작은 그 이제 피에타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누가 조각을 했는지를 먼저 안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옷도 똑같잖아요. 이 옷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한데 왠지 상표가 좀 뭐 베르사체네 막 이런 그냥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봤는데 갑자기 감동이 막 확 오는 거예요. 그 작은 성당에서. 그래서 와 이게 누가 이거를 조각을 만들었나? 했을까? 저는 그냥 동네 성당이니까 그냥 뭐 동네 조각가인 줄 알고 딱 보니까 밑에 보니까 루벤스가 딱 조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와 역시 루벤스구나 하는 그런 감동. 스스로의 심리 안에 또 감동을 하시고 그런 건 우리가 아니니까. 루벤스란 이름을 가장 먼저 플란드즈의 접했던 플란다스의 계. 계죠. 예, 네. 네로각을 보면서 죽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랑주리 미술관. 그래서 네. 이제 이 오랑주리도 원래 미술관으로 처음에 지었던 건 아니고 원래 다른 용도로 지었던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모네 작품을 위해서 이제 그 미술관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거의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작품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모네, 특히 그 수련. 네, 그 시리즈가 요새 그 유럽의 미술관들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대형 건물이 이제 문을 닫고 나면은 개조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오르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국 런던의 테이텀 모던도 원래 발전소였었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과연 뭘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한국은 분명히 거기다 대형마트 들어가고 극장 만들고 쇼핑몰 만들고 주상복합. 그 옆에는 일부 헐어서 이제 주상복합 건물 지어서 분양했겠죠. 사실은 뭐 이렇게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뭐 오래된 식당이나 그런 것도 다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이문설렁탕 예.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아까워요. 예. 근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거기 홍대 앞에 그 당인리 네네. 발전소를 이제 언젠가 철거한다고 예.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처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테이트 진짜. 모던도 네. 거기 발전소였어요. 발전소였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모네가 여기 그
저 모네 이야기를 좀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네가 원래 그 모든 화가들이 처음엔 다 돈이 없잖아요. 네. 가난하다가 이제 모네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그 오랑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때쯤에 그 모네가 그때 이제 이미 좀 돈을 많이 벌었었대요. 그래서 역시 생활이 안정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 수련 연작을 쫙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화가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찌들어가면서 막 그 생활에 찌들어가면서 고흐. 네. 정말 찌들어가면서 그리는 고흐 같은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생활이 안정이 되면은 아니면은 자기 그림은 막 돈을 위해서 끝없이 막 그 그림 찍는 기계처럼 생산하는 피카소 같은 화가도 있고, 피카소는 정말 그림이 많거든요. 네, 보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역시 하여튼 모네를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이제 예술이 배만 고팠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좀 적당히 배도 불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피카소는 정말 작품이 네. 많죠. 예전에 이제 들었던 어떤 얘기 중에 하나는 피카소가 어디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한테 네. 볼펜하고 종이를 하나 보내서 여기다가 사인 좀 받아와라, 그림 한 장 그려달라고 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애가 와서 엄마가 그려달래요 했더니 피카소가 얘를 우통을 벗긴 다음에 등짝에다 그려가지고 보내면서 오. 너희 엄마가 너를 평생 목욕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네요, 진짜. 네. 예. 그러면 이제 퐁피두로 가볼까요? 네. 네, 퐁피두는 그 패키지 여행에서는 안 들어가죠. 안 가죠. 네. 그 아까 두 군데 루브르는 거의 반드시 가고. 루브르는 반드시 가죠. 오르세는 가는 잘안 갑니다. 잘 안 가죠. 네. 가는데 가끔 있고. 네. 예. 사실 퐁피두가 현대 건축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죠. 그렇죠. 이걸 네. 베낀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서울에 있는 모 마트도 이 컨셉이 비슷하고요. 네. 무슨 마트인가요? 집도학이라고. 네. 근데 이제 그 퐁피두는 사실 현대미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대미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은 굳이 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눈에 익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 예, 근데 추상적인 게 많고. 저도 이제 그래서 퐁피두 이번에 그 방송 준비하면서 지금 전시를 뭘 하냐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화가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하는 현대 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작품을 전시하는데 우리가 뉴욕에 가도 이제 미술관이 크게 4개가 있잖아요. 보면은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 휘트니, 네. 모마이죠. 모던 아트 오브 뉴욕.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군데밖에 가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뭐 메트로폴리탄 그쵸. 정도. 그다음에 뭐 좀 이제 이런데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모마나 휘트니를 가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퐁피두는 사실은 좀 스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퐁피두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거. 대통령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쵸. 한도사님. 그렇죠. 퐁피두 네. 대통령이 이제 이걸 했는데 당시에 이 사람이 69년에서 74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조르주 퐁피두가 이름을 따서 했는데, 자 보면은 지도자들은 자기 이름을 딴 건물이나 어떤 업적을 육안으로 보이는 건축물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걸 저는 퐁피두를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시장이 되면 뭐 하나씩 남기잖아요, 꼭. 근데 파리에 그게 되게 많은데 제가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국립 도서관을 가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물이에요. 책 모양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한 건물인데, 거기 그래서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보는 건물인데, 제가 또 들어가서 공부가 잘 되는지 생체 실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잘 되고요. 정말요? 예. 포스가 다릅니까?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채광이 좋고 이런 데는 들어가면 뭔가 두뇌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더블린에 갔다가 그 뭐예요, 해리포터의 모델이 된 도서관 거기를 구경을 가서 보니까 네. 갑자기 손가락에 마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마법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맥주를 마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와 이제 그 유럽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과 그다음에 정치인에게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그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사생활은 좀 복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테랑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별로 안 신경 안 복잡한 쓰잖아요. 대통령 있나요? 프랑스에? 그렇죠. 프랑스는 다 복잡하죠. 근데 그렇죠. 국민들이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그거는 뭐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대신 이제 의외로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술 먹고 비틀 그리면 안 돼요. 의외로 유럽은 그거는 좀 엄격하게 특히 정치인들에게 알코올리즘은 엄격하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고치고 술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감해 주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절대 없죠. 절대 그런 게. 없죠. 네. 가중하면 가중했지. 아니 옥토버 페스트 이번에도 보니까 독일 그 경찰 언니들이 그거 막 술 취하면 막 다 많아요. 막 다 옥토버페스트 나중에 잡아간다면서요. 얘기하겠지만 네.
옥토버페스트 때 그 유명한 그 맥주 시체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맥주 시체? 비어라후엔이라고 해서 맥주 시체라는 게 있어요. 먹고 쓰러져 잔디밭에 가면은 정말 수천이 다 널브러져 기절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재미있는 대낮부터. 얘기니까 이거 나중에 다음 하죠. 시간에 따로 합시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저기 미테랑 대통령이 자기 재임 시절에 굉장히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파리에 많은 것들을 남겼죠. 그게 그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라든지 지금 뭐 국립도서관이라든지 뭐 바스티유 오페라도 그때 몇 군데 있어요. 네, 예. 그때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 퐁피두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통령들이 남긴 것들은 대부분 가보면 참 괜찮아요. 보면. 그렇죠. 네. 진짜 문화적 자존심을 걸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들어요. 우리처럼 이제 땅을 파진 않거든요. 강바닥을 멀쩡한 강바닥을 강물에다가 보트를 띄우거나 그런 거 안 하죠. 예, 예. 네. 멀쩡한 강바닥을 파고 뭐 그러진 않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술관, 박물관은 아니지만 꼭 반드시 가보는. 퐁피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네네. 그래서 퐁피두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현대 작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프랑스의 우리 화가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고전이라든지 인상파 화가들은 많이 알지만은 혹시 미슐랭님이나 우리 한두사님이 그 프랑스 근대 근대가 아니라 현대 예술가나 화가들 중에 혹시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혹시 그냥 전 며칠 전에 이태리 화관 전시회 갔다 왔는데 프랑스는 근데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그 유명한 이제 사실 현대 예술은 우리가 앞에 그 조영남 선생님 그 위작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그 평론가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현대 예술은 이제 컨셉추얼 아트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 그 자기의 손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예술 분야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개념이죠, 개념.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프랑스에 보면은 이제 현대 마르셀 듀샹 뭐 그렇죠. 이런 사람. 듀샹의 그 변기 있잖아요. 네네네. 변기. 그래서 이것은 변기가 아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건 셈이다. 하는 그게 퐁피두 있지 않나요? 예,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퐁피두 하면 항상 제일 생각나는 화가가 듀샹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비슷한 그 변기 연작들이 이후에도 많이 패러디가 돼서 세계 곳곳에 생겼죠. 여기저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은평구 가면은 그 길가에 변기 하나 전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듀샹이 아니고 누가 한 건가요? 한국 사람이 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것도 근데 듀샹이 만약 거기 갖다 놨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컨셉추얼 아트가 되면서 그 변기가 갑자기 한번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이제. 네. 자, 그러면 박물관, 미술관은 아니지만 그거와 거의 뭐 맞다고 할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 그렇죠. 베르사유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3대 미술관 외에 반드시 여기를 모든 관광객들이 다 가는 곳이 베르사유거든요. 하루를 할애해서. 그렇죠. 하루를 할애해서.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게 궁전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하니까 루브르도 원래는 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베르사유까지 같이 이제 우리가 미술관과 박물관 카테고리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르사유는 한도사님이 처음에 역사 왜냐면 베르사유의 장미 만화책을 엄청나게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도사 오스칼님께서 지금은 뭐 이제 PDF 파일로 다 갖고 있지만 어렸을 때 베르사유 장미들 거의 다 봤잖아요. 네네. 예, 남자들도 봤어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 그게 약간 기사문학 비슷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베르사유 때문에 그래서 그 만화 때문에 여기를 더 가보고 싶어 했는데 전 베르사유 가면서 항상 들어갈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변 보고 들어가야 되는 시절. 왜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안에 없었어요. 네. 입구에서 어디선가 꼭 소변을 보고 들어가야만 했죠. 지금도 그 화장실은 안에 많이 실내는 거의 없어요. 네. 실내는 없죠. 실내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베르사유 가면서 저는 거기서 항상 놀랐던 게 그 호화로운 귀족 문화, 엄청난 건물 뭐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베르사유라고 하는 궁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절대 왕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귀족들이 분권화가 돼 있었잖아요. 봉건 영주 시절을 지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프랑스 왕이 이제 귀족들을 거기에 불러 막아가지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죠.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귀부인들하고 이쁜 언니들, 악사들, 각종 공연을 만들어 놓고 오라 그런 거죠. 그리고 한 번 오면 옛날에는 뭐 KTX가나 뭐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떼제배가 없던 시절이니까 오면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 보면 바로 왕궁 문화에 적응이 돼 버리는 거예요.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길 못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 왕권을 강화하는데 하나의 장치로 이용되었었던
그런 매우 정치적인 건물이지 반드시 이게 그냥 사치만을 위한 호화롭기만 한 이걸 짓고 나라가 망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를 죽이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맞아요. 기를 죽이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중국에 가면 자금성 있잖아요. 북경에 가면은 그거 하나 딱 지어놓으면은 이제 그 주변의 국가들 또 초청해서 기합을 죽이고 또 지방에 약간 나를 좀 반역을 할 것 같은 좀 말 안 듣는 그 지방 호족이라든지 뭐 귀족이 있으면 또 불러와서 기합 죽이고 기를 죽이는 거죠. 베르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그 베르사유 설명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크거든요. 바로크. 우리 어릴 때 저는 바로크라는 말을 처음에 들은 게 바로크 가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 바로크 맞아요. 네. 근데 바로크가 뭐냐면 이제 과장이에요. 과장. 그러니까 그 책상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만들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책상 다리를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여성들 옷도 그냥 치마를 입으면 되는데 허리를 들어가게 하고 밑에를 아래를 크게 어깨 뽕을 넣는다든지 그 건축의 바로크 건축의 이제 대표가 적인 게 뭐냐면은 자르면은 딱 반으로 합치면은 좌우가 완벽한 대칭이거든요. 대칭이 되니까요. 네. 베르사유가 전형적인 그 바로크 건축이거든요. 딱 보면은 이제 우리 정문 딱 들어가서 그 루이 14세에 동상 있고 그 동상 좌우로 보면 건물이 완벽하게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나중에 그 프랑스가 이제 프로봉 시절에 그 나중에 이제 태양왕 루이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영화처럼 이제 그때는 그 프랑스의 왕권이 절대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재밌는 게 독일은 중앙 집권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프랑스와 영국은 중앙 집권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절대 왕권으로 올라갔을 때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그렇게 국력이 올라가면은 그 왕궁을 짓고 나면 또 그걸 보고 또 옆 동네에서 또 따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하나 딱 지으니까 그 옆 나라에서도 보고 배 아프잖아요. 저기서 저렇게 지으니까 저기서 레미안 아파트 지으니까 우리는 푸르지오라도 짓자. 그래서 저기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이제 합스부르크에서는 쉔부른을 짓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에르미타주를 짓고 막 그렇게 짓는 거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근데 그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베르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만 보고 나오면은 한 시간이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방 자유 관람이지만은 일방 통행으로 됐기 때문에 쭉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거울의 방, 뭐 비너스의 방, 아폴론의 방 쭉 이렇게 보고 나오면은 1시간 정도 하면 보는데 뒤에 이제 뒷뜰까지 다 보려고 하면은 최소한 반나절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죠. 네. 네. 그 라스트라님 거기 100번 넘게 가셨잖아요. 그렇죠. 베르사유 입구에는 100번 넘게 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파리, 그 앞에서 이제 손님들 가이드랑 들어가면 듣는 노래가 있으시다고 하던데. 예전에 그 노래 많이 들었죠. 그 노래는 한도사님도 들국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한 후에 그의 원곡을 듣죠. 거기서. 그렇죠. 네. 그 노래가 일단 이제 베르사유에는 100번 정도 갔지만 10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베르사유에 오디오 그 해설기가 다 생겼거든요. 한국어를 지원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박물관은 그림을 자유 관람이니까 그 오디오 해설기에서 이 설명을 찾기가 어려운데 베르사유는 이제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를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패키지를 가더라도 그리고 안에서 또 설명 못하게 해요. 요즘은. 그래서 패키지를 하더라도 이제 손님들만 오디오 그 가이드를 꽂고 자유 관람하시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베르사유 입구에 있는 그 카페에 이제 다 모이죠. 모여서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여름에는 커피, 겨울에는 이제 추우면은 뱅쇼. 거기 앙젤리나라는 또 몽블랑 전문점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데라서 그때 묶어서 가시면 되게 좋아요. 앙젤리나, 몽블랑.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앞에 카페에서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뱅쇼라는 그 와인으로 만든 그렇죠. 와인으로 만든 뱅쇼 우리 한도사님 잠깐 좋아하죠. 네. 겨울에 먹으면 따끈따끈하고 좋죠. 와인은 끓인 거죠. 끓인 거죠. 여러 가지를 넣고. 그냥 끓인 게 아니고 안에 뭘 좀 넣어야 되죠. 네, 과일이라든가 몇 가지 허브 허브 같은 거. 그래서 그걸 한 잔 딱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이제 전인권이 그 들국화가 1986년에 발표했던 그 한글 제목이 원래 뭐였죠? 사랑한 후에요. 사랑한 후에. 사랑한 후에. 그 가사에 베르사유 궁전이 나온다면서요? 원래 가사에 나오죠. 네. 제목 자체가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그렇죠. 알 스튜어트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원래 알 스튜어트가 불렀던 그 베르사유 궁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는 좀 막 프랑스 혁명을 다룬 이야기예요. 뭐 프랑스 국가 라마르시에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사가 좀 바스티유 감옥벽을 타고 막 검은 연기가 오르고 왕들은 죽었고 막 가사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프랑스 국가 라마르시에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막 그 국가 가사 자체가 내용이 피비린내라는 피비린내 국가죠. 나잖아요. 뭐 노래도 피비린내가 나요. 근데 지금 전인권이 부른 거는 되게 굉장히 달콤하고 이제 달콤한 사랑의 연가, 좀 이별의 아픔 뭐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근데 원곡보다 알 스튜어트의 원곡보다 전인권 씨가 부른 사랑한 후회가 전 더 좋습니다. 그렇죠. 더 애절하고 그렇죠. 더 잘 불렀어요.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치기 전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두둥 뭘까요? 그동안 계속 분위기가 무르익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월이 가기 전에 저희 본격 맥주 권장 팟캐스트에서 네. 여행 상상에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좋은 이벤트, 생각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네, 일단 10월이잖아요. 10월에 옥토버페스트가 있는 달이죠. 두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빙자한 어떤 포틀럭 파티를 하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날짜는? 뭐 10월의 마지막 밤은 좀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주? 10월 24일로 24일 좋습니다. 네, 퇴근하고 좋습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네. 장소는 지금 한 3군데 정도 협의 중인데 SNS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랑 네,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 네,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는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한도사님 이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포틀럭 파티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마시고 싶은 술과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가져오시고 한 1.5인분 넉넉하게 가져오시면 그렇죠. 저희가 과식을 네. 하면서 즐겁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오호. 것 같습니다. 네. 예, 집에서 나오실 때 좋은 술이랑 꽁쳐놓은 음식 뭐 이런 거 다 네. 갖고 나오시고 그 남는 10,000원짜리도 다 갖고 오세요. 그렇죠. 네.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장소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앞에 있는 뭐 분식집이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 세계 맥주 이런 것도 많이 그렇죠. 사오셔가지고 네 캔에 10,000원. 그렇죠. 네. 예, 나눠 마시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음식점에서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시끄러워서 진행이 좀 힘들어요. 또 좀 속닥한 분위기가 없죠. 집중도가 그렇죠. 좀 떨어지고. 네, 그래서 한 40명,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데서 네. 마이크까지 시설이 돼 있는 데서 하면 즐거울 것 같고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뭐 저희가 그동안 선물을 나눠드리겠다고 공수표를 계속 날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그 직접 배송을 하기도 그렇고 또 그 청취자분들 어떤 분들에게 드려야 할지 아직도 좀 기준이 애매해서 그래서 그날 당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또 그 저희가 좀 그 나중에 이분은 꼭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분들은 나는 왠지 선물을 받을 것 같다 하는 분은 반드시 이날 번개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알고 계시죠. 댓글 엄청 많이 다신, 제일 많이 다신 분들, 댓글 엄청 길게 다신 분들, 그리고 저희한테 질문 올려주셨던. 그렇죠. 예. 질문을 올리신 분들, 댓글을 자주 다시는 분들, 댓글의 내용을 길게 다시는 분들. 댓글을 굉장히 아름답게 썼다고 스스로 네. 자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가끔 방송에서 이름을 언급하는 분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두 분 선물은 뭐 준비하셨어요, 안도사님? 네, 저는 그동안 여행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꽁쳐 모았던 물건들을 이번에 선별해서 풀겠습니다. 오호라. 네. 뭐 가장 섹시한 것은? 물건의 항목은 비밀입니다. 아우, 예. 저는 이제 저희가 앞에 그 프랑스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왕복 항공권은 아니고 그거를 쌀 수 있는 그것을 쌀 수 봉지? 있는 이쁜 포장지에 네. 담은 유럽산 작은 소품들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좀 실용적인 것들, 그래서 품목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태리, 프랑스, 그래서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은 받으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은 뭐 이탈리아에서 파는 포켓 커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초콜릿 안에 에스프레소 커피가 든 아주 피곤하고 약간 잠이 올 때 딱 먹으면 단맛과 카페인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제 책 5권 정도랑 저자 부럽습니다. 네. 독일의 국민 치약 아요나 1개. 네. 아요나 좋아요. 저도 예. 지금 아요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의 동전 파스, 네. 멀티 어댑터, 이태리에서 사온 오징어 먹물 파스타, 스페인에서 사온 국화차, 인도에서 사온 예쁜
예쁜 장식 그릇 뭐 이런 거를 네. 준비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퀴즈 쇼도 하는 거죠. 네, 뭐 퀴즈 쇼를 해야 또 이벤트가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한번 네. 해보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약간 불이 붙습니다. 하다 그렇죠. 보면은. 예. 네. 상을 타시려면 여행 상상을 다시 한번 다 듣고 복습을 해서 어떤 네. 내용이 있는지 암기해서 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네, 여행 상상에 있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자는 한도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출제위원. 네. 우리 셋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각자 상품을 걸고. 네. 여러분들도 좀 동료 애청자들을 위해서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뭐 여행 중에 구입한 물건이나 아니면 이미 읽은 뭐 가이드북이나 여행책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퀴즈 내시고 주셔도 네. 됩니다. 나눔까지 하네요. 그렇죠. 나눔 장터. 네. 예, 원래 여행 덕후들이 모이면 여행 생활이 정말 즐거워지고 그렇죠. 여행 동료들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달콤한 기분을 안고 네. 예, 이번 방송 즐겁게 들으셨다면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게 해주시면 저희가 느낄 수 네, 있을까요? 오디오 클립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 페이스북 여행 상상에도 댓글을 꼭 남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행 상상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 댓글은 저희 새 그 출연자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오늘 이번에 부홍이님처럼 또 그런 사연을 올려주시면은 또 저희가 때에 맞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 light.